자, 우리 지금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게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에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네. 사실 저도. 나는 서울에 없었고 네. 원주에 있었는데 예.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상상하지도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네. 이제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그렇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너무 여러 보이는 것 같아. 아 그렇죠. 어. 저는 뭐 함부로 누구를 원흉으로 몰아가고 당연하지. 이런 그건 절대 거는, 안 돼요. 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를 따지는 게 우선이에요. 그걸 따지다 보면 책임 소재가 가려지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책임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 하나가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였는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망조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윤정부니까 터졌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었으면 안 그랬다. 이건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평행 세계를 어차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 민주 사회입니다. 북한이면은 참사가 터지면 정말 김정은의 책임으로 그렇지. 확 쏟아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 민주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항상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돼. 1차적으로. 맞아, 예. 맞아. 그러면은 이제 그럼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놓고 책임을 안 묻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에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가 어느 정도 가려지고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 1차적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죠. 그렇지. 무한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예, 이거는. 근데 저는 사고 발생의 원인을 또 원인이지만 사고에 대처하는 데서 너무나 명확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죠. 오늘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네, 그런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안타까운 이 참사가 터지고 나서 첫 번째 비난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기사 좀 올려주세요. 나는 가끔 이분을 보면 네, 공감 능력이 부족한가? 네네. 이 생각이 몇 먼저 들더라고. 이렇게 정말 엄청난 참사가 터지고 많은 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사고 당일 이태원 인파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었다. 바로 이상민 네. 장관이에요. 이거 어땠어요? 아니 얼마가 갔는지 알고 하는 얘기인지 나도 그 생각이 들더라. 네. 그거 몰랐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 모를 수는 그렇지. 있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참사가. 맞아. 그런데 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건지. 그럼 사고가 안 났어야지. 그렇죠.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터졌거나. 그렇지. 그러니까. 네, 저는 이분 좀 위험하다고 생각됐던 게 행안부에서 경찰국 설치를 할 때 사실 이제 경찰 쪽에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렇지. 이럴 때 이제 좀 설득을 잘 하고 혹은 설득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경찰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말이 통하고 괜찮은데 저기 밖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양쪽을 갈라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일 크게 나겠다. 예, 실제로 크게 났고. 맞아. 그때 경찰국 때도 난리 네네. 났었잖아. 그래서 이분은 정무적인 일을 하는 정무적인 일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저 발언을 딱 보고 일단 내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마음속으로 저런 생각할 수도 있어. 아니 네. 그러니까 저 얘기를 딱 들으면 아니 이게 지금 내 책임이 아니고 네. 그 당시 뭐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어서 경찰 병력 조금 더 배치했는데 네.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리더라고. 네네. 그러니까 책임의 피성 발언이라고 느껴져서 내가 사실 맨 먼저 꼽았던 분이 저분이고. 그리고 뭐 경찰 병력을 더 배치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는 그렇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죠? 해봤나? 처음부터 사고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이 점검을 방해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아. 내가 진짜 저 말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저게 한 이틀 후에 이제 마지못해 사과한 것 같은데 네. 별로 와닿진 않더라고. 그리고 또 이분 말고 한 분 또 있어. 이건 기사 내려주세요. 여기는 뭐 기사는 아니지만 네. 박형 용산구청장. 이분은 그 무슨 뜻이냐? 그거 독해 좀 해줘.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어. 그러니까 축제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개최 주최 측이 있는 축제. 맞아. 근데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여든 자발적으로 인파다. 모인 거다. 아니 현상은 맞죠.
근데 현상이면은 가만히 둬도 되나요? 아 이건 현상이니까 알아서들 네. 하세요는 아니지. 그런데 제가 암울했던 거는 이제 저도 같은 직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박희영 구청장이 어디 굉장히 막 그 다른 데 있다가 낙하산으로 갑자기 구청장이 된 사람이 아니고 용산 구의회 의원 출신이거든요. 저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아 그 어떻게 의원을 했던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 아유 나도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박형 구청장도 그렇고 뭔가 내가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책임은 아니어야지라고 네, 사람들한테 강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럴 때일수록 일단 국가는 또 우리 지자체는 이런 사고가 터진 데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일단 사고 수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게 스타트여야 되거든. 네, 네. 근데 일단 현상인데요. 그래서요잖아요. 네. 현상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현상이면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소리인가? 네. 그러니까 말 실수를 갖고 왜 사고 원인이라고 얘기하냐는 분이 계신데 그 말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공식 축제가 아니면 대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맞아. 네, 그리고 인파가 얼마나 몰리든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나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아유 뭐 어떤 분이 말꼬리 겁나 잡내라 그러는데 지금 이분들의 말이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급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또 다른 한 분 있어요. 일단 이 세 분을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한덕수 총리입니다. 우리 기사 좀 올려주세요. 야, 난 저것도 내 귀를 의심했네. 난 한 총리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진중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저 때 당시 얘기도 딱 비슷해. 아까 우리 이상민 장관, 박형 구청장 비슷했까. 네. 이게 사실 우리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얘기들을 좀 하면서 외신 기자가 뭐 정부의 책임의 처음과 끝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네. 거기서 농담을 했고 네. 농담이 약간 뼈가 있는 것 같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통역조차 통역을 안 하더라고. 통역조차. 네. 이게 얼마나 위중해서 저기서 웃음이 나오나? 한덕수 총리는 이제 실망감을 준 게 있는 게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한테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이 없었고요. 되게 저는 이미 슬픈 그 얘기네. 기자회견 동영상 때도 보면서도 사고 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뭐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공직을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제가 좋아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 그 사고 현장 딱 가니까 그 왜 농촌의 할머니들 만나가지고 이거 벽실을 챙겨야 되는데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도 그런 건 있을 거다. 걸어 다니는 매뉴얼 같은 거.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농담보다 제가 화가 났던 거는 기동대 투입에 대한 얘기에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나라 이렇게 독재도 겪어봤고 해서 선제적으로 기동대가 들어가서 제압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다. 근데 이 경찰을 모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은 잘못 알아들었나. 왜냐하면 기동대를 투입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정경대 출신이거든요. 기동대는 의경이고 이제 정경대는 정경인데 시위 진압할 때는 이렇게 방패 들고 이렇게 기동복 입고 전투화 신고 가요. 근데 똑같은 기동대원, 정경대원 또 행사라든지 인파가 많은 곳에 그 관리를 하러 갈 때는 평상적인 근무복을 입고 갑니다. 진압하러 간다는 인상이 전혀 주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경찰 배치돼서 했으면은 말 안 들었을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공간에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하면은 화를 냅니다. 뭐 이거 가도 되겠구만. 근데 꽉 차 있을 때 꽉 차 있을 때는 권위가 있는 쪽이 얘기를 하는 걸 어지간하면 듣게 돼 있어요. 안 들으면 걔가 욕 먹어요. 맞아. 네.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다. 그래서 그거는 대중을 진짜 너무 불신하는 거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런 분들의 말을 저희가 먼저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이분들이 뭐 이번 참사에 뭐 무슨 책임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금 정부의 이 입장이나 지자체 입장 자체가 너무 납득이 안 돼서 이분들을 먼저 얘기를 한 거고요. 뭐 안타깝지만 이번 사태 참사에서 꼭 빠질 수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사 하나 올려주시죠. 이거
112 신고 녹취록 경찰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했지. 네. 그러니까 난 이걸 보고 이제 내가 먼저 한마디를 하면 난 이것만 가지고 일선에 있는 경찰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태원 파출소가 이 해밀턴 호텔 건너편에 있거든. 네네. 그쪽에 그 20명 근무하고 그리고 이게 뭐 예전에도 뭐 저기 무슨 이런 할로윈 축제나 할 때 사람 많으면 뭐 이제 압사 전화 같은 것들도 오고 이제 그분들 얘기야. 네. 그리고 20명에서 이걸 다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네. 왜 출동을 제대로 안 했느냐 뭐 그걸 가지고 이분들한테 뭐라 하는 것. 이분들한테 이번 사태 책임을 20명한테 물는 거는 이것만큼은 정말 네. 잘못됐다고 난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이 들어. 그래서 네네. 112 녹취록이 분명히 이번 사고의 원인을 찾아나가는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하지만 네. 이걸 가지고 책임을 그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에게만 지운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일단 난 1차적으로 들더라고. 그거 전화가 너무 많이 가서 그렇지. 예, 본인들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인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처음에 공개된 건 112 녹취록이었고 그렇지. 파출소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79건이었다고 하더라고. 네, 이거는 그 본인들도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112 녹취록 공개되고 사실 대통령도 격노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화살이 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이 네. 뭐 일단 일선 경찰의 얘기 중에 이거는 사실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원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지금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주장인데 그래? 처음에 이태원 파출소의 경찰관이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그렇지.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한테 지원 요청을 했는데 서울 경찰청이 묵살했다라고 그치. 했는데 근데 서울 경찰청에서는 용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근데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그 현장 경찰분도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들은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진짜로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는데 묵살당했다면 얘기가 아예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묵살을 한 것이든 아니면 용산 경찰서 윗선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한 다음에 야 요구 안 해도 되겠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한 하는 것인지 건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지. 근데 두 가지 중 어느 쪽이라도 파출소 수준의 현장 경찰한테 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게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 네. 뭐 용산서도 압수수색하고 서울청도 압수수색하고 용산구청도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네네. 돼 있는데 나는 이번 참사에서 나는 굉장히 크게 책임이 있는 사람. 나 누가 마녀사할 생각은 없지만 네네. 용산경찰서장 아닌가 싶어. 난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용산소방서에서 나와서 막 그 떨리는 손으로 막 네.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용산서장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네. 이분은 뭐 하신 거예요? 이분이 제일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오늘 또 터진 게 울릉도에 이번에 아까 북한 미사일 그 경보 경보. 울렸잖아요. 그때 그 대피하라는 소리 안 했다고 뭐 이런 건가? 용산 울릉도 울릉 경찰서장이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하고 정시 퇴근하셨어. 뭐 텃밭을 가꿨다나 더 팩트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경찰서장직을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휴양이나 이렇게 널널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분은 용산 경찰서장이랑 울릉 경찰서장 두 분은 다른 경찰서장 제가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경찰 권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경찰 권한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이상민 장관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실드를 쳤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그렇지 있지. 극도의 혼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 경고, 인파에 대해서 경고, 피란, 억류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억류까지 가능하지. 예, 그리고 정확한데? 예, 그게 5조 1항이고 5조 3항에 보면은 근데 그럴 때는 지체 없이 관할 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상황에서는 서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맞아.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서장이 그걸 제일 챙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맞아. 예, 다른 데서 안 챙겼더라도 서장이 야 오늘 인파 몰리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1항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고 했었어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용산서장은 뭐 거의 직위 해제됐고 이제 뭐 앞으로 이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도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지금 쭉 얘기했던 거 뭐 이상민 장관부터 박희영 구청장, 한덕수 총리, 또 윤희근 청장도 저 112 저거 그 녹취록 공개되고 네. 뭐 사실상 지금 뭐 옷을 벗겠다 이런 의견을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저희가 누구 한 명, 이 사람 책임이야, 이 사람이 문제야, 뭐 이렇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렸고, 네. 그리고 그 몰린 상황에서 경찰들이 조금 더 그에 대해서 뭐 이걸 야 그걸 어떻게 예측해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네네. 이 정도의 사람이 많이 몰리면 아무리 자발적이고 뭐건 간에 그 뭐 13만 명 일단 추산되는 게 그 지하철 그 나온 사람들이 네. 그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은 만들어 놓고 움직여야 되는데 터지고 나니까 이제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찌 보면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국가가 이에 대해서는 감내를 해야지 당연히. 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경찰 중에 이제 책임자를 좀 치면 저는 윤희근 청장보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책임이 더 클 거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은 검찰하고는 좀 달라요. 검찰은 양 조직의 인원 수가 일단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 검찰은 이제 소위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그렇지. 쫙 관할하는 예, 검사 한 명이 기소를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 전체 선택인 것이고 그렇게 짜여져 있다면 경찰은 아무래도 수가 많고 자치적인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자치 경찰이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확고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찰 조직은 분권적이에요. 사실 경찰의 문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 분권적이라서 그렇지. 예전에 전의경 그 구타 근절 이런 게 잘 안 됐던 게 너무 분권적이라서 군대 같으면 그래도 위에서 시키면은 구타 없애 그러면 쫙쫙쫙 내려오는 그렇지. 맛이 있는데 경찰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예, 그 구조를 봤을 때 이번 일은 특히 이제 참사 직후라든지 참사 당시의 것만 놓고 보면은 윤희근 청장보다는 서울지방청장 책임이 더 구조적으로 더 크고 그리고 저는 사실 윤희근 청장 사퇴는 확실시 됐고 그렇지. 이제 이상민 장관 정도가 이제 좀 뭐 수습 후에 하냐 마냐인데 그렇지, 저는 그렇지. 순서 거꾸로 됐다. 차라리 저는 이상민 장관은 굳이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소방청장, 경찰청장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윤희근 청장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양반이 그 경비 전문가입니다. 예, 경비 관련 부서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오히려 사태 수습까지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보고 선택하라면 윤희근 청장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상민 장관보다는. 예.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현재까지 앞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 사태의 책임이 가장 있는 건 그 관할에 있었던 용산경찰서장이라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겠지. 네네. 너무 왜냐하면 사태 터지고 이 사람 얼굴도 못 봤으니까 거기다 이제 어쨌건 지금 이거 책임질 직위해제가 됐으니까 일단 오늘은 저희가 이번 참사에 관련된 것을 뭐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보단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고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네. 일단 좀 해봤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점점점 나오겠죠. 네네. 저희가 다음 주쯤에 또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때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희 댓글 좀 볼게요.